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서도 처음으로 적조로 인해 양식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고밀도의 적조가 양식장이 몰려있는 연안으로 밀려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 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의 한 양식장. 몸 길이 1m, 무게 10kg에 가까운 방어가 죽은 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겨울에 출하하려고 기르던 2,500마리로 시가 1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고밀도의 적조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데 건져내려고 해도 수심이 깊어 해병대 잠수부까지 동원했습니다. 물은 차단했지만은 틈새 들어오는 거하고 좀 늦은 그 감에서 이제 밀려오고 차단해도 파도와 같이 동반해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바로 옆 양식장에서도 어린 넙치 3,000마리가 떼죽음 했습니다.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에서도 처음으로 적조 피해가 잇따르자 양식어민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포항과 경주에 적조 경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적조가 수시로 양식장이 있는 연안으로 밀려들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적조 생물이 유입돼 있을 때는 반수해서 화르차를 이용해서 해수 공급이 바로 지원되고 그에 따른 액화산소 공급이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틀 전 포항 앞바다에서 우럭 6만 마리가 폐사한 것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적조 생물의 영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비가 오는 중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양식어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과 경주에는 적조 경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며 적조 생물이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는 밀리리터당 1,000에서 8,000 개체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진군 후포와 금남면 해역에는 3,000 개체가 넘는 고밀도 적조띠가 부분적으로 발생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동풍이 불면서 먼 바다에 적조띠가 연안에 밀려들고 있다며 양식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적조와 태풍 등에 따른 수산업 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양식장 9,200여 곳 가운데 태풍과 적조 등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2,800여 곳에 그쳐 가입률이 30.6%에 불과했습니다. 수산물 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복, 조피, 볼락 등 19종의 양식 어패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거래가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지원해 어민은 전체 보험료의 10에서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오늘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개막해 59일간 펼쳐집니다. 세계 47개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해 이 실크로드 문화의 향연을 펼치고 유라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비전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오늘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개막해 5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에서 시작해 실크로드로 이어진 유라시아 인류 문화와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신 바가 개막 축하 공연인 하나의 길 하나의 꿈을 통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이라 할 수 있는 신라시대 해초의 발자취도 되새겼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서는 문명의 만남, 황금의 나라 신라 등 4개 분야 30여 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47개국 만여 명이 한자리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통해 세계인의 문화 향연을 펼칩니다. Фестиваль с Узбекистана. И нам здесь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Мы надеемся, подружимся со многими странами, людьми. 또 세계 실크로드 대학 연맹을 창립하는 등 행사 기간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40여 개국의 많은 공연단과 회원 도시가 참여를 해서 정말 진정한 신실크로드의 교류의 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실크로드 경주 2015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의 문화와 만나고 미래로 향하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실크로드 행사 기간에는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석굴암 체험과 실크로드 국가들의 문화장터인 그랜드 바자르도 눈길을 끕니다. 장미쁨 기자가 소개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하이라이트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넓은 광장에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의 거리 음식과 공예품 등을 즐길 수 있는 거대한 문화시장이 차려집니다.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는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실크로드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함께 모아가지고 수천 년 전 상인들의 교역로를 재현한 비단길 황금길은 실크로드의 얽힌 이야기를 따라 걷는 주제 전시입니다. 바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석굴암을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로 구현한 석굴암 트래블 체험관도 놓칠 수 없는 재미입니다. 지난 2013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경주 엑스포 등 터키와 남다른 교류를 이어온 만큼 이스탄불 여행을 테마로 한 전시관도 마련됐습니다. İki ülkenin kültüründe önemli bir yol kat ettiğimiz için son derece heyecanlıyız, mutluyuz. Bütün Koreli dostlarımızı sevgi ve saygıyla selamlıyoruz. 또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음악과 무용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대 페르시아의 영웅서사시를 재구성한 정동극장의 무용극 바실라와 아이돌 그룹이 총출동하는 한류 드림 페스티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8번째 열리는 이번 세계문화 엑스포가 유라시아 문화 대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이렇게 실크로드 경주 2015는 2달 동안 나라 안팎의 손님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의미와 기대 효과를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실크로드에 관심을 갖고 첫 출발한 지난 2012년. 2013년 육상 실크로드 탐험대와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4년 해상 실크로드 대장정과 이스탄불인 경주, 그리고 올해 유라시아 친선 특급까지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국 문화의 모티인 천년 역사의 신라를 재조명하고 세계와 소통하면서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겠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깊은 잠에 있는 실크로드를 지금 깨워줍니다. 디지털화해서 문화 강국, 대한민국 문화로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실크로드 선상에 40여 개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다양한 효과도 기대됩니다.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닌 글로벌 문화 브랜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역사 문화 수도인 경주와 경상북도의 문화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문화 축제를 함께하며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 다양한 교류 협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거 가족여행인데 굳이 멀리 안 가도 되고 이렇게 경주, 포항에서 경주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구경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대규모 글로벌 문화 행사인 만큼 행사 기간 경주를 비롯해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로 관광 특수도 예상돼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경상북도의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4년 만에 펼쳐지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는 더 풍성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개막한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간에 하루 최대 3만여 명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시내 버스를 하루 150회로 기존보다 20회 늘려 운행하고 경주 시티버스 4개 노선 10대를 엑스포 행사장과 연계해 운행합니다. 또 엑스포 주차장을 포함해 인근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에 모두 4,0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곳곳에 교통 안내 요원을 배치합니다. 포항 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가 오는 11월 완공되는 등 지질자원센터 분원이 점차 조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분원에 지난 7월 15명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는 11월 연구센터를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포항석유 해저시료센터와 지질신소재 연구개발센터 등을 준공해 4센터 구실 규모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하고 포항분원 내 조기 정착과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6월 경북 동해안 금융기관의 수시는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여시는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수시는 지자체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과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등이 유입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여시는 일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환과 안심전환 대출 채권의 주택금융공사 이관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일부 기업들의 대출 상환 등으로 기업 대출도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영덕군 협의회가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수 회원들은 전직 임원들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회계 처리에 의혹이 있다며 지역신문 광고와 현수막을 게재했고 해당 임원들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고 영덕군은 협의회가 분란에 휩싸이자 올해 3천여만 원의 보조금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구룡포 석병리 앞 500m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72살 신모 씨가 어망줄에 다리가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 씨는 다른 해녀 4명과 함께 배를 타고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바다에 들어갔지만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수색에 들어갔고 수색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다시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모처럼 시원한 하루 보내셨죠? 비가 내리면서 여름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무더운 날씨가 될 텐데요. 내일 낮 기온이 27도에서 29도로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26도에서 27도로 비슷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안개 소식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져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우리 지역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적조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류 집단 폐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무난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덥겠지만요. 야외 활동하기에는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실크로드 경주 행사를 기념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최한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금동반가 사유상이 경주에서 처음 전시되고 고황동 석탑출토 금제 열애 좌상 등 중요 문화재 9점이 전시돼 큰 관심을 모으면서 하루 평균 3,8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북한의 포격과 관련해 경상북도는 오늘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시군의 복무 기강 확립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위기 대응 상황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부단체장은 유선상 비상 대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무단 이서 금지와 점심시간 엄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오는 9월과 10월 쯔쯔 가물시증이 유행할 것으로 보고 야외 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리플릿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을 통해 전염되는 쯔쯔 가무시증을 예방하려면 작업 때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